무슨 얘기 할 거야? 락스타 뭐 웨터 할까요? 존나 옛날 앨범. 이거 안 뜯었거든. 안 뜯. 이거 나중에 안 뜯고 내가 갖고 있으면 가격 오르냐? 모르겠어 얘는. 이런 얘기 나가도 돼? 장난이야. 자, 오늘은 웨터의 원빈이 이거 웨터에서 역할이 리더 하고 있고 리더랑 노래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송라이팅하고 가사 쓰고 기타 기타네. 치는데 이제 리드 뭐라 그러냐? 기타가 리드. 근데 그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는 막 뭐 그래? 리듬. 내가 공연 가서 가끔 보면은 좀 기타 그냥 메고만 있는 것 같아. 내 채널은 패션 채널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웨터라는 밴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멋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밴드 중에 하나잖아. 우리나라에서 멋있는 밴드 어떤 밴드 있다 생각해? 뭐 옷 잘 입는 밴드. 혁오도 뭐 너무 멋있고 혁오 또. 혁오도 멋있고. 또 이렇게 물어볼까 그러면 약간 밴드는 기본적으로 옷을 잘 입어야 될까? 예전에는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한 게 있긴 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막 외국 밴드들 처음에는 저도 막 멋있어서 좋아했던 거니까. 요즘은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밴드 있잖아. 내가 지금 딱 생각나는 밴드는 뭐 킨 같은 밴드 있잖아. 네. 퀸 말고 킨. 킨, 그죠? K. K. 예. 걔네 근데 보컬 비주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좀 멋이 없어서 음악이 좀 반감되는 느낌도 있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걔네 누구냐? We Are Young 부르는 애들 누구지? Fun. Fun 이런 애들도 솔직히 봐서. 패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서양 남자 정도의 느낌? 좀 평범한 서양 남자? 그러니까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만 들었을 때랑 무대를 직접 봤을 때랑 좀 반감되는 느낌이 확실히 좀 있더라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너무 막 멋부리고 막 나오고 하면은 좀 약간 보이밴드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목 늘어난 티 같은 거 입고 나와도 사실 멋있을 수 있는 건데 맞아. 걔네는 그냥 되게 막 H&M 스타일 같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H&M 옷 사입고 나오는 느낌이라서 뭐 이건 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웨터라는 밴드를 처음 알게 됐을 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 브랜드에도 섭외를 했던 거고. 네네. 근데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원빈이가 사실 처음부터 옷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어. 그때 처음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점점 관심을 좀 더 갖게 된 것 같고. 원래 사실 저는 옷을 그냥 좀 평범하게 그냥 좋아하는 정도였던 것 같고, 근데 활동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스타일리스트 친구들이 막 생기고 막 뭐 브랜드 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하면서 좀 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또 그렇게 막 그렇진 않아서 저는 사실 옷도 다 뭔가 어떤 밴드를 좋아해서 이 밴드가 어떻게 입는지 순서가 좀 그렇게 돼서 저는 그러니까 옷을 먼저 막 좋아해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럼 네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는 누구였어? 너무 많은데 뭐 스톤로지즈라는 밴드를 되게 좋아하고 영국 밴드를 저는 보통 많이 좋아해요. 미국 밴드는 뭐 너바나나 도어즈 같은 밴드들 좋아하고. 되게 어찌됐건 옛날 밴드네 다. 그쵸. 여러분들이 그 웨터 음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요즘 락은 아니야. 네. 내가 옛날에 그런 피드백도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거거든. 나는 힙합도 그거 뭐라 그러냐? 그 붐백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락도 약간 어떻게 보면 먹통 락이잖아. 니네가 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니 저는 세련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나는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니 그게 그 별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막 오늘 내가 너한테 섭외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네 의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락 뮤지션들한테 영향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고 옛날부터 그런 스타일들이 되게 유행을 많이 해왔고 락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쵸. 뭐 네가 말하는 뭐 넘버나인도 그렇고 히스테릭 글래머 같은 브랜드도 그렇고 뭐 미국에도 그런 건 되게 많지. 그런 브랜드들. 뭐 생로랑 사실 에디 슬리먼 자체가 너무 생로랑도 그러면 레이저 라이트? 네네. 레이저 라이트라는 밴드랑 옛날 생로랑이 그거는 디올 옴무였구나. 디올 옴무 시절에 뭐 그런 밴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힙합 뮤지션들이 요즘도 아니지 벌써 락티를 입고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고 그것도 지났죠. 꽤나 됐고 네 말한 대로
힙합 뮤지션들이 락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가사에서 그 락스타가 사실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락스타라기보다는 맞아요. 그냥 대명사죠. 대명사 같은 느낌인데 뭐 아까 살짝 얘기해보니까 밖에서 그 힙합 뮤지션들이 락티를 입는 거에 대해서 너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처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이제 동네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평소대로 밴드 티셔츠에 그냥 라이더 있고 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그 친구가 너 요즘 힙합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상처를 받고 요즘 그 힙합 하시는 국내 뮤지션들이 그렇게 많이 입으니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무대를 쓰는데 에미넴 티셔츠를 입는다던가 뭐 투팍 티셔츠를 입고 하면은 조금 부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런 관점이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 패션적으로 너무 뭐 어떻게 스타일적으로 잡힌 거니까 사실 막 이 밴드를 진짜 막 동경하고 이래서 입는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짜 이상하다. 그 힙합 뮤지션들이 락티를 입는 거는 안 이상한데 락 뮤지션이 힙합 뮤지션 티를 입는 건 진짜 이상하네. 그죠. 익숙하지 않은 그림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좀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밴드들이니까.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또 한 몇 년 전에 조이 디비전 그 앨범 커버 그림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지금도 유행, 그죠. 그건 클래식이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막 누굴 만나러 갔는데 그런 뭐 폰 케이스를 하고 있다거나 옷을 입고 있어서 저는 조이 디비전 좋아하냐고 되게 언더한 어떤 음악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음악이 좀 힘들어 듣고 있으면. 저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뭔가 좀 너무 다크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맞아. 아무튼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저는 그냥 그 밴드를 원래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상처를 받았죠. 그런 게 있었죠. 그냥 그 좋아할 줄 알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음악은 아예 모르고 뭐 너바나도 물론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게 너무 형이 말한 것처럼 클래식처럼 된 거니까. 이 락 티를 입는 거에 대해서 패션 커뮤니티들을 보면은 되게 왈가왈부를 많이 하는데 너는 직접 뮤지션이다 보니까 뮤지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혹자는 뭐 그 뮤지션을 모르는데 그 뮤지션의 투어 티를 입는다던가 아무튼 그 밴드 티를 입는 게 말이 되냐. 진정성이 없다. 근본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뭐 사실 자라 아니고 H&M 같은 데만 가도 그죠, 너바나 많이. 티 팔잖아.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어 가지고 좀 막 상처도 받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게 뭐 그냥 패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다 알고 있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 밴드 뮤지션들이 뭔가 많이 나오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아까 나랑 밖에서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데 지금? 너 지금 이 새끼 왜 이렇게 조심하냐 지금? 야, 똑같죠. 솔직히 이게 그냥 네 의견이잖아. 처음에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그랬었죠. 근데 뭐 이렇게라도 어쨌든 나오면 좋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죠. 왜 저 사람들이 저 음악을 뭐 듣지도 않는데 저런 걸 입고 나오고 막 에이시디스도 막 유행이고 이랬잖아요. 메탈리카도 그렇고. 근데 뭐 그리고 또 밴드 티셔츠가 이쁘잖아요. 막 커버도 이쁘고 형 지금 시드 비셔스도 이쁘고. 그래서 그게 패션 관점으로 봤을 때 패션 관점으로 봤을 때 좋다. 뮤지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는 그런 진정성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게 계속 싸워요, 제 안에서. 근데 나는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뭐 H&M에 누가 갔어. 근데 밴드 티도 뭐 너바나도 있고 네 말대로 뭐 AC/DC도 있고 막 있잖아. 하필이면 뭐 8, 90년대 락 티들이야 다. 보면은 맞아요. 그런 사람 뭐 롤링스톤즈 60년대, 그죠. 70년대니까. 70년대.
근데 롤링스톤스나 너바나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지는 못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예쁜 그래픽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을 거란 말이야. 아무 네, 생각 맞아요. 없이.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두 싸잡아서 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절대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뭔가 호기심이 생겨서 음악까지 들어본다면 사실 좋은 거라고 난 그냥 생각을 하고. 맞아요. 아니어도 그냥 상관없는 것 같아. 요즘은 사실 힙합의 시대잖아. 그쵸. 빌보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이렇다 할 밴드가 차트 상위권에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힙합에서 요즘은 좀 그런 미국 힙합 하는 사람들, 유럽 힙합 하는 분들은 락적인 그런 걸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막 포스트 말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 무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뭐 슬로우 타이는 모르겠어. 슬로우 타이라고 되게 요즘 영국 힙합 하는 친구인데 그냥 막 니들즈 이런 거 있고. 그런 거리 뭐? 근데 그 친구도 되게 펑크 비트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펑크 쪽의 비트를 요즘 힙합 뮤지션들이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그런 밴드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말하면은 사실 뭐 근데 힙합도 마찬가지지. 완전 붐백 스타일의 힙합은 약간 옛날 스타일로 치부를 하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웨터 밴드의 미래는 어떨까? 소녀들이 왜 웨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뭐 귀엽지 않아요? 누가? 여기서 누가 귀여운 거야? 저 머리도 바가지 머리 나오고. 나도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듣던 음악 듣는 게 좀 편하지. 흥얼거릴 수 있는 거 새로운 노래를 들으면 좀 멀미가 나.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나 좀 해보자. 나 네 영국 투어 간다 그랬을 때 그게 벌써 언제 일이지? 작년 5월. 작년이야? 네, 작년 5월. 얼마 전이네. K-밴드의 대표 주자로서 영국에서 어떤 팬들이 과연 웨터의 공연에 올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 근데 실제로 너네도 가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 아니야. 이게. 몰랐죠. 근데 막상 진짜 본고장에 간 거잖아. 갔을 때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라던가 에피소드 같은 걸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 너무 많죠. 처음에는 저는 약간 걱정했던 게 좀 그런 거였어요. 영국은 완전 종주국이니까 그치. 밴드, 이건 락 밴드 음악의 종주국이니까 뭔가 우리가 하는 게 약간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그렉 같은 형들이 약간 좀 흉내내기? 그런 것처럼 좀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뭐 아리랑을 한다거나 뭐 외국인들이 좀 그런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갔더니 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그 분들은 저희가 좀 클래식한 그런 걸 갖고 있어서 좀 좋아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같이 투어를 하던 우즈라는 밴드, 영국 밴드 친구들이 너무 이제 잘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 밴드 팬분들도 많이 오고 런던에서 할 때는 거기서 막 학교 다니는 한인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오고 거기는 애초에 저희를 딱 보러 오는 게 아니어도 그 클럽 자체에 뭐라 해야 되지? 팬들? 네, 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약간 저는 좀 재밌었던 게 런던의 그 윈드밀이라는 공연장인데 거기가 되게 유서 깊은 좀 그런 데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공연을 끝냈을 때 거기는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러 온 사람들도 막 10대부터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막 그냥 되게 다양하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아저씨가 저희가 공연 끝나고 이제 그냥 뒤에서 막 담배 피고 있는데 막 한 40대 좀 후반쯤 돼 보이는 그 영국의 좀 전형적인 약간 훌리건 아저씨 같은 느낌의 아저씨가 와서 하는 말이 그냥 나 여기 옆에서 카센터 하는데 너네 덕분에 내 8시부터 9시까지가 좀 흥미로웠다, 고맙다, 약간 이런 좀 인간 대 인간 느낌 그런 피드백을 좀 많이 하고 약간 뭐 나는 뭐 너네가 뭐 레드제플린의 몇 집 앨범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약간 좀 이런 대화가 되게 많았어요. 와, 되게 희한한 대화네. 그런 게 좀 저는 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국에 막상 갔다 오니까 뭐 생각이 많이 바뀌었냐? 많이 바뀐 것도 있죠. 그것들이 너네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까? 우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뭔가 약간 일단 다른 친구들 모르겠는데 무대에 올라갈 때 약간 내가 짱이야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는 약간 나는 그냥 난데
좀 이런 느낌이라서 막 짱일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래서 최대한 좀 그런 식으로 음악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희한테는 막 오아시스나 뭐 블러도 그렇고 다 엄청 대단한 밴드고 되게 좋은 멋있는 밴드잖아요. 근데 걔네들한테 밴드 하는 애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 제일 좋아하냐 물어보면 오아시스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걔네 입장에서 뭐 윤도현 밴드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관점이 있더라고요. 걔네 입장에서 뭐 자우림 윤도현 밴드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국민 밴드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약간 뭐 신하위 이런 거지 뭐. 약간 그렇죠. 아 근데 뭐 그분들도 전 좋아하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한테는 그냥 되게 막 멋있기만 하고 되게 좋은 밴드였는데 걔네들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냥 그런 밴드 오히려 그래서 막 미국 밴드를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웨터 홍보는 이만하면 됐고 재미도 없었고 뭔 얘기나 좀 하자. 너 약간 히스테릭 글래머 이런 거 좀 모으는 것 같더라? 히스테릭 글래머 좋아해요. 히스테릭 옛날 거. 히스테릭 글래머 근데 이미지 알지? 약간 좀 비주얼 락 같은 원래는 막 보이 그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약간 나는 이제 일본에 왔다 갔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히스테릭 글래머의 이미지가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르거든. 지금 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히스테릭 글래머의 이미지는 네. 많이 고였잖아 사실 브랜드 네.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일본 브랜드들이 지금 대부분 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좀 고였지. 뭐 사실 20년 전 옷이랑 지금 옷이랑 같잖아. 그래픽도 같고 그거 막 여자 그것도 있고 뭐 애기 쓰는 것도 있고 뭐 곰돌이도 아직 그거는 그건가? 곰돌이도 있고 그거는 약간 근데 한 시즌 유아용 라인 아닌가? 키즈 라인이 있을 텐데 아마. 아 그래요? 왜냐면 그게 내 추측으로는 히스테릭 글래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애를 낳게 되니까 그걸 같이 만든 게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브랜드들은 철저하게 팬장사기 때문에 네. 한 번 이 브랜드 좋아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입으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나이를 먹는 거거든. 근데 히스테릭 글래머는 그 안에서 약간 변화를 안 하려고 노력 안 한 건지 아니면 실패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갔을 때도 너무 옛날 스타일이니까 좀 살 게 살 것도 없고. 근데 일본 애들 기준에서도 그냥 이제 락 좋아하는 아저씨들이 입는 브랜드, 옛날 락을 좋아하던 아저씨들이 입는 브랜드라고 해서 힙한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 아무튼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사실 뭐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히스테릭의 이미지를 굳이 뭐 대입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딱 힙하다는 느낌은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근데 히스테릭을 쟤네도 맨날 히스테릭 좀 그만 입으라고 이제 아, 형 이제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문구도 너무 좋고 뭐 어떤 게 매력적인 것 같아 그 브랜드에? 좀 성적인 그런 거를 앞세워서 좀 키치하게 표현하는 거 그런 게 좀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락적인 걸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도 요즘 최근에 나온 거를 사본 적이 없어서 다 되게 옛날에 나왔던 거 번개장터에서 뜨는 거 사고 이랬어가지고. 또 뭐 좋아하냐 브랜드? 원래는 막 생로랑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했었는데 그건 너무 비싸서 좀 많이 못 입고. 요즘은 저는 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해서 존 로렌스 설리반 그거나 아니면 좀 아월레가시. 아워레가시 락깁 아니야 근데? 그냥 그런 무드가 있지 않아요? 밴드들이 입고 나온 것도 봤던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뭐 근데 다 상관없으니까 요즘. 네 맞아요. 넘버나인이나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아까. 그죠. 넘버나인도 좋아했었고 언더커버도 막 텔레비전이나 이런 밴드들 많이 했었던 거. 사실은 좀 솔로이스트도 그렇고 커트 코베인. 뭐 그런 시즌들이 다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 시즌들 거를 좀 많이 샀었던 것 같아요. 최근까지. 뭐 나열하는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대중적인 브랜드들이니까. 그죠. 아니면은 뭐 한국 브랜드라던가 이런 데서 좋아하는 건 없어? 요즘 한국 브랜드도 약간 락무드를 차용한 브랜드들이 좀 나는 많이 보이거든. 네. 다잉 브리드라고. 아, 다잉브리드. 네, 그 승재 씨가 하는 브랜드인데 그분도 워낙 그걸 밴드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그치. 되게 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냐? 형한테요? 형도 원래 우리 대화하자. 형도 원래 밴드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난 가요 좋아해. 형 근데 원래 밴드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난 포저인데 기본적으로 모르겠어. 난 포저라고 생각해. 나 정도 레벨은. 딥하게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난 솔직히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일반인보다는 물론 많이 알겠지만 근데 다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예를 들면 뭐 너바나나 뭐 너무 뻔해서. 근데 뭐 나는 근데 오아시스 뮤즈보다는 오아시스를 좋아하고. 저도 뭐 근데 그런 밴드들도 다 좋은데 나는 제일 실제로 공연을 보고 반했던 밴드는 딥스 라이크 어스라는 밴드가 있거든. 몰라요. 걔네가 커버 아트, 뮤직비디오 이런 게 되게 신선해. 이 밴드의 공연을 실제로 봤는데 네. 그때도 마이너였어. 되게 마이너한 밴드였는데 네. 되게 멋있었던 게 뭐였냐면 얘네가 키도 엄청 다 훤칠해 애들이. 일단 비주얼도 되게 좋은데 옷은 되게 심플하게 입었었어. 공연 그냥 하얀 셔츠 같은 거에 네. 엄청 스키니한 팬츠 입고 다 네. 그런 식으로 공연을 했는데 멘트를 안 하더라고. 그냥 노래를 딱 하고 나서 땡큐 하고 다음 거 바로 하고 땡큐 하고 마지막도 노래 끝나고 땡큐 하고 스틱 던지고 그냥 가는데 원래 그 간지죠. 오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노래도 막 달리는 노래 아니야. 그래서 얘네 노래 중에 내가 샤이니스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안경에도 샤이니스라는 이름을 붙였거든. 그 밴드 때문에? 응. 네. 실제로 그 밴드 샤이니스라는 노래를 내가 되게 좋아해. 네. 그 밴드가 나는 좀 음악적인 거나 커버 아트나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도 되게 멋있었어. 뮤직비디오도 그냥 옛날 영화 같은 거 짜집기 해서 만들거든. 지네가 나오지가 않아. 네. 근데 나는 뭐 락에 있어서 너만큼 조예가 깊다고는 절대 얘기 못하고 너는 일단 뮤지션이니까 남들 듣는 만큼 듣는 정도 아닐까? 근데 뭐 유명한 뭐 물론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뭐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람들이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짐 모리슨 같은 경우도 영화가 있잖아. 네. 뭐 그런 영화들은 다 봤지. 다 찾아보고 뭐 넷플릭스 보니까 또 그 롤링스톤스 다큐멘터리도 있더라. 네. 최근에 한 거. 와 진짜 할아버지인데 계속 공연하더라. 못 봤어요. 그게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걔네가 이제 쿠바에서 공연을 하는 내용인데 쿠바라는 나라가 그 남미 쪽은 남미 쪽은 다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미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인데 특히나 북한에서 하는 거죠. 그치. 근데 자본주의잖아 밴드 문화는 완전 자본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쿠바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성사시키려고 그 과정을 보여주거든. 근데 이제 재밌겠다. 쿠바에 가기 전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도 공연을 하고 뭐 멕시코에서도 공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거야. 왜냐면 오래되지 않았어. 근데 그게 또 쿠바에서 공연이 미뤄진 게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미뤄지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는데 쿠바에서 무료 공연을 하는 그 과정인데 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정도지. 그 정도면 엄청 많이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우리 안경 중에서도 그 커트 코베인 안경 내가 쓰고 싶어서 직접 만들었으니까. 맞아. 뭐 형 락 좋아하는 뭐 이런 얘기? 그냥 궁금해가지고 형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좀 락적인 무드가 많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락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막 CN블루 내가 막 좋아해. CN블루 막 좋아해서 그거 막 듣고 막 CN블루 신곡 나왔다고 막 락이라고 그러면서 들어보라고 그랬으면 그것도 이상할 거 아니야.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씨 너무 뻔한 플롯이었다. 저 형 화장실 한번 빨리. 갔다 와. 화장실 가는 거 차라리 녹음하면 그게 재밌겠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를 계속 하면은 어떻게든 어떤 형식으로든 된다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버티는 게 이제 힘든 거지. 어쨌든 그거를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지만 어쨌든 하나를 계속 하면은 조금씩 이곳저곳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라는 말은 솔직히 좀 뻔한 것 같고 네. 이런 것 같아. 밴드로서 20대에 성공하는 사람들과 40, 50대에 성공하는 건 다르잖아. 많이 다르죠. 네. 40, 50대에 성공을 해도 의미가 있는 성공일까?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진짜 막 락스타가 너무 멋있고 그래서 뭐 그들처럼 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형이 말하는 좀 20대 성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은 좀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좋아해서 어쨌든 하는 거니까 이거를 계속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는 선까지만 되면은 행복하겠다. 근데 그게 약간 나이 먹고 하는 성공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스타처럼 안 돼도 너의 성공의 기준이 조금 바뀐 거네 그러면? 옛날에는 락스타가 너의 성공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않고도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네, 그게 맞는데, 그게 큰 것 같아요. 그 두 번째가 되려면 일단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뭔가 작품만 할 수 있는, 앨범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막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좀 외부적인 걸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예를 들어서 뭐 TV 프로그램에 나간다거나 좀 다른 모습으로 뭔가 많이 한다거나. 근데 지금은 저도 막 그런 거를 해보면서 저한테 그런 게 막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거라면 그냥 뭐 내가 어느 정도 벌 만큼은 벌면서 내가 완전히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좀 성공하는 것 같다. 사실 근데 그게 20대 때 막 그렇게 뭔가 하고 싶고 막 보여주고 싶고 막 진짜 내가 좋아하는 락스타 막 그런 것처럼 되고 싶고 이래서 되게 힘든 게 있었던 것 같아. 막 불안하고 지금 돼야 되는데 막 조급하고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 예전에는 뭔가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뭔가 G드래곤 같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밴드를 하면서 뭐 밴드 하시는 분들도 보고 막 이렇게 많이 알게 되면서 그러지 않아도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다른 관점을 알게 된 거. 네가 밴드를 하면서 20대 때 밴드를 시작해서 응. 뭐 프로로서 네. 20대에서 이제 30대가 됐잖아. 네. 아, 30대 안 됐어요. 아직. 30대가 되고 있잖아. 네. 30 안 됐냐? 응. 20대 후반이지. 아무튼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잖아. 그러면서 불안감이 더 커져? 아니면은 네가 지금 말한 대로 성공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이 더 커져?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사실 제가 올해 초에 지금 공이 그걸 왔잖아요. 그러면서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 바뀌고 하면서 불안한 게 엄청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완전 막 이렇게 띄워놓은 그런 밴드도 아니고 그 2년간의 공백이 있으면 거의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어린 맛도 있었고 좀 뭔가 오픈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다시 타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형이 말한 거 아까 진짜 근본적으로 진짜 이 락이라는 음악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핫한 음악의 장르는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되게 불안한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근데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뭐 톰요크도 그렇고 뭔가 제가 이안 브라운이라는 그 스톤로지즈 프론트맨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그렇고 뭐 블러의 데이먼 얼반 그 고릴라즈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거를 나이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좀 제가 하는 것에서 좀 더 막 이렇게 막 스타가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좀 더 깊어지고 내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를 해야겠다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자위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스타가 막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사실 아직도 근데 뭐 여진이 있다고 생각했어. 새로 뭔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있고 계속 음악 할 거지 근데. 해야죠. 형은요? 브랜드 계속 하실 거예요? 나? 나는 유튜브 스타가 될 건데. 아니, 농담이고
어려운 문제야 그것도 되게 나한테. 일단 나도 5년을 하고 있지만 나도 네가 말한 거랑 똑같아. 정말 내 주변에 보면은 브랜드로서 이미 성공을 해서 정말 뭐 빌딩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거나 네. 약간 그런 사람도 있고 네. 뭐 다양하잖아. 네. 뭐 성공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일 쉬운 건 이제 돈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네. 뭐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한때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5년이나 했는데 저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 똑같은 것 같아. 아, 형도 그렇구나. 불안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내가 일단은 이거를 내 직원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운영을 하면서 가끔 맛있는 거 같이 사 먹고 뭐 기분 내킬 때 보너스도 더 주고 지금 방식으로 하면 형 계속 완전 형이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내가 봤을 때 지금 방식으로 하면 원하는 거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겠지. 오히려. 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맞네. 해. 지금 상황인 거 원하는 거 지금 상황이라면 원하는 걸 못 하게 될 텐데 아마 커지면은 원하는 게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 내가 브랜드가 엄청 많이 커졌어. 그러면은 나는 일단 50명까지 직원을 데리고 있어 봤으니까 내 경험에 의하면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생각을 못 하게 돼. 그냥 일단 한 달이 돌아가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인풋 아웃풋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 그건 내가 이제 시스템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나는 딱 지금의 밸런스는 나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이기도 해 나도.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 내 브랜드랑은 좀 별개의 문제니까 그냥 이거는 내 자신의 브랜드고 장석종이라는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내가 하는 브랜드의 그거랑은 조금 나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겠지 물론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겠지 뭐 그런 건데 너도 내가 느꼈을 때는 음악을 계속 하고 싶고 그것들이 계속 되겠지만 어떤 포인트에서 증명하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으면 분명히 지치는 타이밍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쵸, 거지. 예. 맞아. 근데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려면은 그 전에는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환경이라 함은 성공이 밑받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그 두 개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근데 쌀 수 있는 것 같아. 성공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죠. 근데 그게 성공의 의미가 꼭 완전 부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여기 봉에 오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바뀐 게 저는 제가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실제로 그랬었던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랬는데 한순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밴드를 하고 일주일마다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뭐 사람들 막 이렇게 앞에 뭐 무대를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뭘 촬영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뭐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 뭐 더 그런 게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가 이게 갑자기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제가 그때 말한 것처럼 뭔가 제가 지켰던 잡지인데 그거를 제가 월별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화분에 이렇게 물 주고 이러고 물론 그것도 너무 지금은 되게 좋은데 그게 그런 게 없어지니까 제가 뭐라고 하지 내가 뭔지를 모르겠는 내가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 자존감이 다 외부의 어떤 피드백으로 인해서 생겼던 자존감이었던 것 같고 근데 진짜 자존감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완전 자기 혼자 잘 서 있는 서 있는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좀 그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명상도 하고 채식도 하고 요가도 하고 책도 읽고. 난 이거에 대해서 되게 120% 공감을 하는 게 내 나이가 돼서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뭐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그냥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삶의 방식을 정한 사람들이 되게 좋아. 그게 네 말대로 타협이 될 수도 있고 자위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애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래서 나는 미니멀하게 살아가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 삶에서 행복을 찾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자본주의가 너무 좋아서 돈 많이 무조건 벌어야 돼. 그래서 어떤 맞아요. 식으로든 돈을 벌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지언정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돈을 벌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각자의 삶의 방식을 정해서 그냥 가는 거잖아. 네. 근데 나는 아직 그걸 모르겠거든. 나는 미니멀하게 살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때는 돈을 좀 그래도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네. 돈이 주는 행복감도 알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봐서 어떤 게 정말 나의 본 모습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좀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네가 하는 음악 분야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약간 이거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음악이 아무리 좋더라도 애초에 연예 기획사에서 그걸 보잖아. 스타성이 있다 없다. 네. 딱 그 두 갈래 아니야? 맞아요.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한다고 해서 형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작품을 아웃풋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관점보다 다른 타인의 관점이 더 많이 들어가 버리면 전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만든 거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이 오히려 더 그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러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거를 할 때 제일 행복하고 그러려면 어쨌든 제일 좋은 거죠. 제가 이렇게 이걸 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런 아티스트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저는 지금 더 깊고 더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냥 어렴풋이 뭐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네. 네가 잘하는 게 사람들한테 언젠가 인정을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네. 근데 그거가 시간의 문제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은 너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 환경이 주어질 때까지.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되게 제일 신선한 것 같고 제일 세련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내가 먼저 보여주고 보여줘야겠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걸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올 때까지. 그치. 근데 네가 만드는 그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타이밍에 선택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기다리라는 얘기인 거지 나는. 그러니까 나도 뭐 맨날 가만히 앉아서 이게 아닐 거 아니야. 아 근데 너는 그 자신감이 있어서 좋다.